안녕하십니까. 이근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복 아크 용접 아래 보기 자세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 용접기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 연결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실에 들어가면 각 용접 부스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분전함이 있습니다. 이 분전함은 관계자만 열고 닫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함을 열면 주 메인 스위치가 있을 것이고, 아래쪽에 각 용접기별로 누전 차단기가 1대1로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분전함을 열고 접촉할 때는 맨손이나 물 묻은 손으로는 절대 접촉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쓸 용접기 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에 맞는 누전 차단기를 ON시킵니다. ON시킨 후 누전 차단기에 있는 누전 차단 스위치를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력 케이블은 전기 회사에서 3상 4선으로 3종 접지에 걸린 N상까지 씁니다. 옛날에는 3상이면 RST 선으로 갔으나 요즘은 L1, L2, L3, N상으로 전선이 구분이 됩니다. 주 전력 차단기 박스가 용접기 상부에 놓이게 되고, 용접기 상부에 있는 전력 차단 스위치를 위로 올려서 ON 시켜 주시면 용접기에 전원불이 들어오고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전기는 접촉 시 안전한 상태에서 접촉하시고, 산업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는 비 오는 날 수분이 많은 부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수분이 많으면 우리가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감전사고는 항상 방지해야 되고, 전력 차단기 스위치를 ON 하기 전에 용접 홀드 상태와 접지 상태도 기본적으로 확인 후, 용접기가 접지와 물려 있거나 상태가 불량한지를 파악해서 용접기 전력 차단기에 ON 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용접기 연결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용접기 사용 전 점검 사항입니다. 용접 안전은 얼마나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용접기 자체에 전격 방지 장치가 있는지, 전격 방지가 없다라면 전격 방지기를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맨손으로 전기나 용접기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절연 장갑과 절연 신발을 꼭 필수적으로 착용합니다. 세 번째로 비가 오는 날이나 습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용접을 금지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접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는 케이블 손상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지와 케이블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잘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작업이 들어가는데 꼭 접지와 케이블은 확인을 하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 전 점검사항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실에 들어가면 용접기 자체 전체 전원의 분전함이 있습니다. 이 분전함을 책임자만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안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분전함은 앞에서 말했지만 꼭 장갑을 끼고 맨손 접촉은 금지입니다. 맨손의 꼭 금지한다라고 기억하시고 주 메인 전원을 ON 시키며 용접기마다 누전 차단기가 열려 있게 됩니다. 누전 차단기는 이런 상태로 각각 부스에 있을 텐데 이 누전 차단기에 누전 차단 테스트 버튼을 한번 눌러서 ON 시킨 다음에 눌러주고 눌렀을 때 이 스위치가 떨어지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ON 시켜서 사용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 메인 전원에 들어있는 전원은 항상 전력 차단기까지 전원이 와 있고 작업 중에는 이 전력 차단기를 온오프 시킴으로써 용접기로 전원을 주게 됩니다. 전력 차단기 사용 전에 온 전에 항상 홀드를 절연체나 망가지지 않았는지 전선과 홀드 사이에 접촉이 좋은지 케이블이 손상된 곳은 있는지 혹은 열로 인한 녹음 현상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접지 클램프와 접지에 물려있는 상태를 꼭 확인한 다음에 전력 차단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클램프와 케이블을 손상을 먼저 확인하고 전력 차단기를 동작시킵니다. 전력 차단기를 동작시키기 전에 또한 용접기 뒤쪽에 단자가 느슨한지 단자 풀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력 차단기를 ON 시키며 전원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전원 들어온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용접기를 사용 전 점검 상태까지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분전함 자체에서는 전기공사업체에서 3종 접지로 접지를 꼭 해두었을 것이고 우리는 누전 차단기의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 차단기를 ON 하면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실습장에서는 이 전원 케이블 A 부분 케이블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용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력 차단기에서 용접기까지 전력선을 설치할 수도 있어야 하고 전기의 전선의 굵기, 암페어 등을 고려해서 전기의 굵기까지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접기 ON 스위치가 있다면 용접기 스위치를 이제 키시면 용접기에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용접기 사용 전 점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연결되어 있는 용접기를 전력 차단기를 사용하고
정리하는 상태를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론적인 분전음에서 전원 차단기까지 오는 시설들은 분전음 자체는 용접 부스에 있지 않습니다. 메인 지도교수님이나 메인 안전관리자가 관리할 것이고, 분전함에서 전원 차단 장치까지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스위치죠. 현재 주선을 통해서 용접기 뒤편으로 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별로 확인을 하지 않으나 이 단자가 정확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여기에 있는 전원들이 볼테이지와 전압들이 정확하게 맞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지와 여기 물려 있는 접지와 용접 홀더의 상태, 용접기에 단락이 되어 있는지, 용접봉이 물려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안전하게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전원을 온 시키는 겁니다. 전원 온 시키면 여기에 메인선이 들어올 것이고, 스위치를 온 시키면 파워가 동작을 할 겁니다. 동영상에서 전원 연결하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요. 이렇게 전원 연결되면 아크 용접기는 여기서 연결된 접지선, 어서선으로 연결된 어서선이 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려진 아스선을 용접봉을 물려서 여기에 C편을 물린 다음에 용접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보면 불활성 가스 밸브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O2 가스와 알곤 가스,
CO2와 알곤가스가 CO2 용접할 때는 CO2 가스 밸브를 열어야 될 것이고 티그 용접을 할 때는 알곤 가스 밸브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CO2 용접기에는 용접봉을 공급하는 장치가 있어서 기기에서 공급돼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용접기를 연결한, 우리가 직접 연결할 일은 없지만 연결한 상태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전력 차단을 할 때는 항상 젖은 혹은 습기는 금지하고 장갑을 끼고, 절연장갑이죠. 절연장갑을 끼고 항상 접촉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기 붙어 있는 단자들 확인하고, 에어 밸브 주위에 가스 누출 등도 확인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접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손잡이는 용접 홀드죠. 홀드가 여기에 절연체가 오래 쓰면 열화 경화하거든요. 열화 경화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요 전선과 전선을 잡아주는 요 부분에서 과열되어서 요 플라스틱이 노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전선들은, 여기에 있는 전선들은 충분한 전류값에 의한 전선 굵기를 정리해 놓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여기까지 살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용접기도 연결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술은 마스터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용접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화입니다. 용접 중에는 고온의 금속 스패터나 무거운 자재가 발 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신발 대신 이 발등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으니까 작업 중 넘어지는 위험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용접복 상의입니다. 일반 면 티셔츠나 합성 섬유 이런 옷은 불꽃이나 열에 쉽게 타버리거나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용접복 상의는 난연성 소재로 제작되어서 불꽃이 튀어도 쉽게 타지 않고 피부 화상을 예방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각반입니다. 현재 사진에는 앞치마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 요 다리, 발등을 보호해주는 이렇게 생긴 덮개를 말합니다. 이 작업 중 스패터가 신발 안쪽으로 튀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각반은 바지 밑단을 덮어서 이 신발 틈새로 불똥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주 작은 불티라도 발목이나 종아리에 닿으면 큰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착용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용접 앞치마입니다.
앞치마는 용접 불꽃과 스패터로부터 몸통과 하체를 추가적으로 보호해줍니다. 특히 앉아서 작업하거나 불꽃이 가슴이나 허벅지 쪽으로 많이 튀는 경우 이 앞치마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다섯 번째는 용접용 장갑입니다. 용접 중에는 전류가 흐르는 토치를 손으로 잡게 되는데 이 장갑은 감전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두꺼운 가죽 장갑은 고온의 스패터와 열기로부터 손을 보호해주고 토치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접면입니다. 이 용접 시 발생하는 강한 아크광은 눈에 직접 닿으면 각막에 화상을 입히는 아크아이, 한국어로 아다리라고 하죠.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용접면은 자외선과 적외선을 차단하고 이 눈과 얼굴을 보호합니다. 또한 투시창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면서도 안전하게 용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정리하자면 안전화, 용접복 상의, 각반, 앞치마, 장갑, 용접면 이 순으로 착용하면 전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규정 준수가 아니라 용접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용접 보호구 착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화를 착용하겠습니다. 용접용 안전화는 용접 중에 발생하는 스패터와 용접 불꽃으로부터 발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안전 보호구입니다. 다음은 반팔로부터 몸을 지켜줄 수 있는 용접 상의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상의는 용접 중에 매우 덥기 때문에 등은 통풍을 위해서 뚫려 있으므로 용접을 할 때 등에 불꽃이 튀지 않도록 유의해서 작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앞치마를 착용하겠습니다. 용접 앞치마는 용접 스패터, 불꽃 등으로부터 몸 그리고 허벅지를 보호하는 안전 장비입니다. 자, 다음은 안전화 사이로 불꽃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발목을 보호해주는 각반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각반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발등 쪽으로 오게 해서 벨크로 부분을 잘 붙여서 견고하게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접할 때 가장 중요한 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용접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장갑은 보시다시피 팔등과 이 상완 부분까지 다 가려질 수 있는 긴 장갑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착용을 마치셨다면 이제 용접 안전면을 착용하고 제대로 된 용접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이상으로 용접 안전복, 안전보호부 착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용접 보호구를 완전히 착용하고 안전하게 용접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접기에 연결이 끝난 상태와 용접복을 안전보호구를 완전히 착용하였으면 이제 용접기에 전원을 투입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용접 시작 전 준비 단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우선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장갑은 용접 불꽃으로부터 손과 팔목 등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용접 장갑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우선 배전반의 전원을 온으로 만든 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용접기에 전원을 켜고 좌측에 티그, 우측에 CO2, 하측이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CO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을 눌러 아크로 변경을 해주고, 교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교류로 변경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용접 토치에 아크 용접봉을 끼워 넣어 용접 준비를 완료합니다. 용접기 전원 투입이 끝났으면 용접기에 전류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O2 용접 전류 전압값 설정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 상측 다이얼은 암페어, 전류입니다. 하측 다이얼은 볼트, 전압입니다. 아래 보시면 전류값과 전압값이 나옵니다. 전류를 조정할 경우 전류가 변경되고, 전압을 조정할 경우 전압이 변경됩니다. 전류를 145에 23으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아크 발생 시 전류 전압까지 변경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45도로 토치를 모재에 댄 후 아크를 발생하도록 합니다. 그 후 용접기를 보며 다이얼을 조정하여 전류 전압값을 조정합니다. 안전복과 용접기 전원 투입까지 완전히 끝났으면 용접을 하기 전 용접 시편을 가공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용접 시편 가공 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용접 시평 가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니야. 자, 지금부터 연습용 시편 가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용 시편에는 개선면에 산화피막이 제거되어 있지만 연습용 시편에는 제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화피막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재를 바이스에 튼튼하게 올리도록 합니다. 그라인더가 들어가야 하므로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게 바이스에 결착을 시킵니다. 그라인더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럼 가공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산화피막이 제거되어야 작업성이 올라갑니다. 이어서 루트면을 가공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면을 가공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를 일자로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재는 구티 모재입니다. 구티 모재의 루트면은 1.8에서 2mm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mm 루트면 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용접 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재가 있고 모재 위를 우리가 아크를 일으켰을 때 용융 부위가 형성되면서 덧살까지 한 살로 구성이 돼서 나갈 것입니다. 실제 용접기에서 연결된 용접 홀드로 연결된 선과 용접봉을 연결하고 모재와 접지선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연결이 되면 여기서 아크가 발생합니다. 용접봉은 안쪽에 들어있는 심선과 바깥쪽에 있는 피복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피복제는 차폐가스로 연결이 되고 심선은 아크 발생을 하면서 용융 부위와 덧살을 채워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덧살 부위에 피복제는 슬랙으로 위에 쪽에 앉아서 산화 방지를 해주게 됩니다. 덧살과 용접 부위를 용착 금속이라고 합니다. 용접 시 용어를 살펴보았고 아크 일으키는 방법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기가 켜져 있고 모재 가공하기가 끝났으면 두 개의 모재를 용접하기 위해서 먼저 가용접을 합니다. 가용접하는 방법을 영상을 보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용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C편을 가공한 뒤에 본용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가용접, 즉 택용접이라고도 합니다. 가용접은 말 그대로 본격적인 용접 이전에 C편을 임시로 고정해주는 용접입니다. 이 C편을 단순히 맞대어 놓기만 하면 작업 중에 반드시 틀어지겠죠. 기껏 만들어 놓은 간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루트 간격이나 홈 각도는 용접 품질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접으로 미리 위치를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C편의 사이, 이 C편의 사이를 3.2mm로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왜 C편의 간격을 3.2mm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피보가크 용접봉 심선의 지름이 3.2mm이기 때문입니다. 용접봉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 피복제와 심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피보가크 용접봉의 심선 지름과 동일한 정도의 간격을 띄워줘야 이 용융 금속이 뿌리까지 충분히 침투하고 완전한 용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갭이 너무 좁으면 용입이 부족하고 반대로 너무 넓으면 용융 금속이 밑으로 흘러내려서 용락이 나겠죠. 따라서 가용접 단계에서 이 갭을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용접 품질에 좌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가접은 보통 모서리 부분 이 두 군데 여기를 얕게 용접해서 C편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본 용접 시 방해가 되지 않고 균일한 용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접이 너무 두껍게 이렇게 되면 본 용접과 잘 융합되지가 않아서 오히려 결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접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가접은 용접 열로 인한 변형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본 용접을 하면서 생기는 열 변형, C편 전체에 전달되면서 막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이럽니다. 하지만 가접으로 튼튼하게 구조를 잡아두면 용접 시의 변형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자, 정리하자면 C편 가공 후 가접은 용접봉 심선 지름과 같은 3.2mm 갭을 유지하면서 C편의 위치와 간격을 정확히 고정하고 변형을 방지하면서 본 용접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접 작업의 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떨어졌다.
용접부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맞대기와 필렛의 용접부 용어입니다. 맞대기는 두 개의 용접 모재를 두고 우리가 연습할 때는 용접 모재가 6T나 9T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루트 간격을 용접 심선 굵기로 합니다. 이 심선 굵기가 2.6mm면 2.6을 띄울 것이고 3.2mm면 3.2mm를 띄웁니다. 여러분은 3.2파이 용접봉을 사용하므로 3.2를 띄웁니다. 즉 용접봉을 이렇게 넣어서 심선이 딱 맞아지게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루트 간격이다. 요 아래쪽에 있는 면은 루트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빗금친 요 면은 홈면, 그 다음에 요 루트면과 여러분이 가공을 했죠. 요 각도를 베벨 각도라고 하고, 베벨 각도 곱하기 2, 즉 양쪽 요 각도 베벨 각도를 두 개 더하면 뭐가 되죠? 홈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읽어보면 가장 큰 원호 이 각은 홈각도, 한 개의 각은 베벨각, 요 경사진면은 홈면, 직선으로 짧게 되어 있는 요 면은 루트면, 요 간격은 루트 간격이 됩니다. 필렛 용접부의 용어는 아래쪽 모재를 놓고 위쪽에 모재를 세웠을 때 이면을 가공하기도 하고 가공을 하지 않고 용접하기도 합니다. 용접하고 하지 않고 한다면 용접폭의 두께를 우리는 각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대각형으로 되어 있는 폭은 비드폭이라고 합니다. 요 꼭지점에서 비드폭의 가장 높은 데까지는 목 두께라고 하고, 요 부분은 루트라고 합니다. 양쪽에 두 곳 다 각장이 있겠죠. 그리고 용접이 녹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혼화되는 요 부분, 요 아랫부분, 요 부분을 용입 깊이라고 하겠습니다. 맞대기 용접과 필렛 용접의 용접부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용접을 끝내고 이제는 아크를 일으켜서 용접봉을 움직여서 앞으로 용접해 나가는 방법을 운봉법 혹은 위빙법이라고 합니다. 이 운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접 운봉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용접에서 용접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위빙, 우리말로 운봉이라고 합니다. 보통 위빙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고, 피복 아크 용접 한정으로 용접봉을 움직이기 때문에 운봉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용접이든지 간에 이 운봉 또는 위빙법은 이 법칙이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접 위빙을 할 때 가운데 부분을 지나갈 때는 빠르게, 이 가해 쪽을 천천히 용접을 하게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용접은 전류의 힘으로 용접봉을 녹이고 또 모재도 녹여서 한꺼번에 하나의 금속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가해를 빠르게 그냥 무작정 지나가 버리면
이 가쪽이 전부 다 파여버리는 언더컷이라는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빙 또는 운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가해 쪽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상진 조개형 또는 반달형 등 위빙 운봉법 중에서 운봉 위빙법에서 조개형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재에서 우리가 가접을 해놓은 상태죠. 모재를 양 측면을 가접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해놓는데 요 간격은 아래에서 보면 살짝 위쪽으로 들리게 이렇게 들리게 용접을 해줍니다. 왜 요 부분을 급격하게 그리면 이렇게 용접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럼 요 가접을 요 위쪽에서 했을 때 가접이 끝나고 나면 열 수축에 의해서 요 표면이 다시 들려 올라와서 수평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조개형 운봉법을 살펴보면 처음 시작은 여기서 한번 머물고 가긴 하겠지만 이쪽엔 천천히 가다가 가운데서는 빠르게 갑니다. 끝으로 갈수록 천천히 갔다가 잠시 정지해주고 살짝 천천히 가다가 가운데서는 좀 빠르게 천천히 정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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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천천히 정지. 요 순으로 계속 운봉을 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맞대기 용접봉에서 보면 가접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불꽃을 일으키죠. 딱 하고 이렇게 긁기법으로 하든지 찍기법으로 하든지, 찍기는 딱 찍으면 이 모재 요 아래쪽에 불꽃이 보인단 말이죠. 요 불꽃을 끌고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죠. 요 끝에를 충분히 녹여줘서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는 빠르게 오고 천천히, 빠르게 가서 천천히, 빠르게 가서 살짝 멈추듯이 천천히, 빠르게 살짝 멈추고 천천히, 빠르게 살짝 멈추고 천천히, 빠르고 살짝 멈추고 천천히, 빠르게 살짝 멈추고, 빠르게 살짝 멈추고, 빠르게 살짝 멈추고, 빠르게 살짝 멈추고, 빠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운봉을 해주는 운봉의 후진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손 손등 쪽으로 우리가 운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요 간격이 거의 일정해야 비드가 거의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용접봉 하나가 썼으니까 용접봉을 갈게 되겠죠. 용접봉을 갈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불꽃을 일으켜서 가면서 정리해서 천천히 빠르게,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아까하고 약간 비드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이렇게 조개형으로 우리가 비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나중에 용접을 하면 용접 비드가 쌓이는 물결 모양이 직접 보입니다. 자, 용접이 이제 다 끝나가죠. 여기서 끝나면 좀 멈추었다가 한번 띄워줘요. 살짝 녹을 때 붕, 한 번 더 붕 해서 채워서 마무리를 해주면
용접이 끝납니다. 여러분은 운봉 위빙법에 대한 실습을 과제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리드 방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재가 있다라면 우리가 요 루트 간격을 따라서 갈 건데 불꽃을 일으키고 여기 부분을 한번 말아주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반달 모양으로 가운데는 빠르고 끝에는 잠시 멈추는 늦게 빠르게 잠시 멈추고 늦게 빠르게 잠시 멈추고 빠르게 잠시 멈추고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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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멈추고 여러분은 빠르고 잠시 멈추고 이 과정을 직접 볼펜이나 연필로 그려 보셔야 이렇게 비드 연습을 해 보셔야 나중에 비드를 내는 감을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드가 약간 틀어졌네요. 이렇게 연습을 직접 해도 직접 운봉을 해보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 루트 간격면을 용접 폭면은 2배에서 용접봉 크기의 2배에서 3배 전체적인 용접폭은 4배를 넘지 않게끔 용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 면이 일정하게 나와줘야 우리가 용접의 품질을 일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끝에서는 살짝 멈추는 느리게, 가운데서는 약간 빠르게 이렇게 용접봉이 계속 운봉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줄은 제가 할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운봉을 해보는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재가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제가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틀어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봉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운봉이 다시 틀렸네요. 운봉이 잘 되어야 정리가 되겠죠. 용접봉을 갈고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용접봉을 재빨리 갈아서 요 돼 있는 부분에서 용접을 해서 다시 운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반달형 운봉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달형 운봉 방법을 여러분이 볼펜으로 정확하게 그려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운봉을 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격이 일정하고 폭도 일정하고 이제 용접이 다 끝나가는 것이 용접면으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끝내놓고 나서 한 번 더 붕, 한 번 더 붕, 한 번 더 붕 찍어서 메꿔줘야 전체적인 용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달형 운봉 위드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3줄, 4줄, 5줄, 6줄 가로 운봉법을 직접 연습의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개형 운봉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개형 운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찍기법을 하든지 긋기법을 하든지 불꽃을 일으키고 찾아 들어갑니다. 찾아 들어가면서 한 번 더 긁어서 용융풀을 채워주고 이제 반달형 방법을 찾아서 용접을 하겠죠. 이 방법은 조금은 조개형이 반달형보다 조금은 더 운봉이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영어로 L자형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용접봉 한번 갈아주고요. 용접봉 간 다음에 지나가는 음봉으로 계속 연결해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용접을 계속 하다 보면 용접봉이 길이가 짧아지고 용접봉 길이가 5cm 이하로 떨어지면 용접봉을 갈는 거죠. 다시 용접을 했을 때는 용접된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긁어준다. 그리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 간격이 거의 일정해져야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계속적으로 실험해서 7줄에 대한 운봉 방법을 반달형과 조개형을 여러분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진법에 대한 반달 운봉을 연습을 하고 있고요. 반달 운봉 연습이 되면 전진법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끝에는 느리게, 가운데는 빠르게, 끝에는 느리게, 가운데는 빠르게, 끝에는 살짝 아주 미세하게 선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채워버리면 녹아버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끝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면 올라와서 한번 그어주고 여기에서 붕, 붕, 붕 3번 정도를 해주면 요 끝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전진법을 해보겠습니다. 불꽃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찾으면서 이렇게 전진으로 용접봉이 전진하는 것을 여러분은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후진이든지 전진이든지 우리가 용접하는 비드가 나오는데 후진법이 훨씬 비드가 이쁘고 곱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급 기술자라면 우리가 이 선을 따라서 용융풀, 즉 샘물을 끌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정해서 살짝만 마음이 달라져도 운봉 간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강의하면서 잠깐 다른 생각했더니 운봉 간격이 달라지네요. 여러분은 이렇게 집중해서 운봉을 정확하게 폭과 간격이 일정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트가 이쁘게 나오고, 비트가 이쁘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숙련됐다는 이야기고, 숙련이 되면 결함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전진법, 조개형 전진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비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드를 쌓아가면 끝이 이제 보이죠? 한번 와서 붕, 붕, 붕 3번으로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앞으로 가는 후진법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전진법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는 반달형 등 위빙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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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반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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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성진 조개형 같은 경우도 여기 설명한 대로 보시면 가에는 느리게 가라고 또 가운데는 빠르게 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반달형 같은 경우에도 방금 설명했듯이 가운데 지나갈 때에는 빠르게 그리고 가에는 느리게 움직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접까지 완전히 끝났으면 비드 용접하기도 우리가
연필로 연습을 해 봤습니다. 이제 용접에 아크를 일으켜서 1차 용접을 합니다. 1차 용접에는 백비드 용접까지, 뒷면에 비드까지 같이 나오는 용접이니 용접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냉동은 못 바꾸는데. 감사합니다. 일 차 용접이 끝나고 슬래그가 제거까지 완전히 마쳤으면 이제 2차 용접을 준비하고 2차 용접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살펴보시도록 합니다. 끝나? Ya, yok, tabii tabii.
모든 용접이 완료되었다면 용접 이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결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슬래그 혼입입니다. 용접 이후에 슬래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용접을 했을 시에 용착 금속 내에 이런 식으로 슬래그가 남아있는 결함입니다. 이 보통 불완전한 청소나 용접 자세 불량에서 발생하면서 패스 사이사이마다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언더컷입니다. 모재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깎여서 홈처럼 패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류가 너무 높거나 아크 길이가 불안정하거나 앞서 설명했다시피 위빙을 할 때 양쪽 끝을 머물러 주지 않았을 때 또는 적정 전류가 균일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언더컷이 생기고 이것은 아크 길이 조절을 하거나 용접 전류를 내리거나 위빙할 때 양쪽을 좀 머물러 주면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버랩입니다. 용융 금속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덮이지 않고 마치 산처럼 이렇게 쌓이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하는데요. 제대로 융합되지 못한 상태겠죠. 대체로 전류가 낮거나 또는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렇게 좀 많이 쌓거나 이럴 때 이런 오버랩 현상이 일어납니다. 적절한 용입을 위해서 전류를 좀 높여주고 용접 속도를 빠르게 유지하면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결함이죠. 다음은 블로우홀입니다. 블로우홀은 용착 금속 안에 이렇게 기포처럼 뽀뽀뽀뽀뽀하는 구멍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결함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수분 또는 기름, 녹 이런 불순물들이 제대로 녹지 않고 또는 빠져나가지 못해서 안에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피부가크 용접의 경우에는 용접봉을 제대로 건조하지 않아서 습기를 머금고 있는 용접봉을 사용했을 때에도 이런 블로우홀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작업 전에 모재를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용접봉을 건조로 해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사용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나쁜 결함 중에 하나인 크랙입니다. 균열이죠. 용접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진 틈이 생기는 현상인데 대부분 냉각이 너무 빨랐거나 또는 잔류 응력 그러니까 모재를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는 상태 막 얘가 막 부러지려고 얘는 일로 힘이 들어가고 얘는 일로 힘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를 용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응력이 좀 있는 경우에 이런 크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크랙은 예열 또는 후열을 통해서 응력을 좀 줄여주고요. 적절한 용접 조건을 좀 유지를 해야 크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결함 중에 하나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자, 다음은 피트입니다. 피트는 표면에 이렇게 움푹 패인 누가 정으로 때린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결함인데요. 대부분 아크 길이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슬래그 제거가 불완전할 때 나타납니다. 요거는 아크 길이를 좀 짧게 하시고 청소를 이 솔질로 각 패스마다 깨끗하게 해주시면 아주 손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결함입니다. 이거 귀찮아서 생기는 결함이니까 생기면 안 되겠죠. 자, 다음은 용입 부족입니다. 용입 부족. 그림에선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용착 금속이 원래는 이 옆 그림처럼 용입이 제대로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끊기는 겁니다. 예. 뿌리까지 충분하지 침투하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데 대부분 또 전류가 낮거나 또는 루트 간격이 너무 좁아서 제대로 침투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건 반대로 전류를 좀 올려주고 루트 간격을 좀 이렇게 벌려주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결함이죠. 다음은 크레이터입니다. 크레이터는 용접 중이 아니라 용접의 끝에서 보통 이제 발생하는 결함인데, 크레이터는 지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편을 해서 이렇게 용접을 쭉 가다가 요 마지막에 생기는 결함입니다. 용접을 종료할 때 토치나 용접봉을 갑자기 떼어버리면 움푹 패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크레이터라고 하고요. 이 크레이터는 그대로 그냥 둬버리면 여기서부터 쫙쫙쫙쫙 크랙이 또 갑니다. 그래서 용접을 종료할 때는 항상 용접봉을 잠깐 댔다 떼고 하면서 이 부분을 꾹 채워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은점, 영어로 fish eye, 물고기 눈깔이라고 하는데요. 용접 금속 표면 또는 안쪽에 작은 은색, 반짝반짝한 반점처럼 뭐가 나타나는 결함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 수소 때문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수소는 보통 언제 생성되죠? 그렇죠. 물은 H2O죠.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붙어 있는데 보통 습기를 많이 먹은 용접봉을 사용했을 경우에 여기에 있던 물 분자가 고온에 의해서 산소는 날아가고 수소가 침투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 피쉬아이 결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로우홀도 마찬가지고 은점도 그렇고 피부과학 용접에서는 용접봉의 건조가 불량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접봉은 반드시 건조로해서 한두 시간 정도 건조된 따뜻한 걸 가져다가 용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접기 연결 방법부터 보호구의 중요성, 또 시편 가공과 가용접, 또 용접 시 일어나는 현상 및 대표적인 결함들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과정을 이해하고 또 안전수칙을 지켜나가다 보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용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과 정확한 준비 과정, 그리고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작업자의 안전과 또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우리 학생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용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실습과 이 학습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단순한 이론과 영상이 아니라 실제 작업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기본기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